아주 먼 옛날 하늘에 사는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을 선하게 다스리기 위해 태백산으로 내려와 신시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자 환웅은 신령스런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먹으며 100일 동안 굴 속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곰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당군 왕검입니다. 야사에는 환웅이 준 신령스런 쑥이 싸주아리 쑥이라고 전합니다. 이 프로의 그 명칭이 나는 프로다고요. 그리고 이 프로의 그 성격이 역경을 딛고 그 성공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걸로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군 얘기가 나와요. 오늘 그 초대 손님이 당군이신가요? 당군은 아니고요. 당군 왕검을 이제 좀 초대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곰이 사람이 된 그 계기가 쑥 한 줌과 마늘을 먹고서는 100일 동안 버텨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쑥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쑥? 예. 근데 그 쑥을 먹은 곰이 예. 여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심유정 씨는 아니죠? 네, 저는 아닙니다. 우리 소개부터 하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저는 사실 게스트라 제가 나중에 이 소개를 받아야 정상인데 이 메인을 잡으신 우리 이 연극 배우 심유정 씨께서 저보다 좀 처음 시작을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성기철입니다. 심유정 씨는 우리 연극 배우신데요. 사실 그동안 맡은 역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미스테리가 많은 연극 배우입니다. 어떤 역을 많이 맡으셨어요? 저는 주로 어머니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후덕하게 생겼어. 네. 딱 외형이 네. 네, 어머니 같았어요. 네. 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아직 제가 애를 낳아보진 않았는데 어머니 역할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연출님들께서. 또 보시고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다른 연출님 있으면 저희 가능성을 보시고 다른 역할도 주시기 바랍니다. 딸이나 뭐 이런 아기로. 네. 네. 결혼 안 한 처자로. 네, 그것도 좋고요. 네. 하여튼 쑥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작을. 네. 그 쑥이, 근데 아까 마지막 그 우리 나레이션 나올 때 보니까 예. 그 곰이 먹었다는 쑥이 싸주아리 싸주아리라고 쑥. 그러셨습니까? 예. 예. 제가 사자발 약쑥은 많이 들었는데 네. 싸주아리는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예. 하여튼 이 싸주아리 쑥도 오늘 좀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예. 그 쑥에 연루돼 있던 분이 오늘 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다는 얘기시죠? 네. 네. 그분 좀 소개를 좀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제 약속 재배를 하면서 뜸을 뜨고 있는 이재봉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오늘 우리 메인 잡으신 그 심유정 연극 배우님 앞서서 제가 좀 이재봉 사장님하고 인연이 제가 먼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재봉 사장님께서는 그 강화 약쑥 가운데 이제 싸주알이라고 하는 종류의 그 쑥을 가지고 뜸쑥을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재봉 사장님께서 그 전국적인 유명세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건가요? 하여튼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유명해진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7년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97년도. 예. 97년도 2월인가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으로 출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좀 마비가 된 상태이신데 그 하반신 마비된 자신의 그 역경을 약쑥으로 쑥뜸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 타이틀이 오늘 보면 인생을 쑥뜸과 바꾼 남자 그랬는데 그 바로 남자가 이재봉 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그 쑥과 인연을 맺게 돼서 쑥을 드셔서 저렇게 지금 건강을 뭐 찾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쑥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작이 기왕 무겁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사고 당시 얘기를 조금 했으면 하거든요. 사고 당시요?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2월 달 봄이었어요. 이제 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외포리까지 그 한 키로수로 하면 한 7, 8km 정도 나오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사고가 났어요. 그 이제 커브길인데 그때 출퇴근을 이제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 2월 말인데도 그 노면이 얼어가지고 그 미끄러지면서 이제 떨어진 게 그냥 밭이나 뭐 이런 땅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그 사고 당시에 떨어진 게 그 계단에 떨어져가지고 그 계단에 떨어지면서 이제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부러졌을 때 이제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깼죠 또. 근데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근데 또 시간인지라 사람들이 잘 이제 왕래를 안 해요. 또 날씨도 이제 춥고리니까.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119에 신고해가지고 그 119 차 타고 이제 병원까지 가게 됐죠. 그때. 그럼 그때 주변에 오전 출근 시간이니까 오전이어가지고 거의 새벽대예요, 새벽대. 새벽대에 가서 사람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도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소리를 질러도 이제 듣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 사고 나고 바로 병원으로는 못 가셨네요. 그쵸.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신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119 차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신고했을 때도 이제 119 차가 왔을 때도 좀 운반 과정에서 좀 잘못됐어요. 그 어깨랑 이제 다리랑 이렇게 들면 안 되는데 보호 착용도 없이 그냥 어깨랑 다리를 딱 들어버리니까 이 뼈가 완전 이제 이렇게 조각 났는데 그 뼈가 또 틀어지면서 중추신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등치를 봐서도 팔팔 날라다녔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딱 기다리면서 뵈니까 네. 노래를 계속 흥얼흥얼 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또 활발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성격이 원래 좀 좋아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이게 뭐 다치고 나서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방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뭐 정상 일반인 분들도 같이 지금 이걸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게 이제 사고 직후 내 몸이 못 움직인다라는 걸 알았을 때의 어떤 느끼는 절망감. 그렇죠. 그때는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처음에 이제 수술 끝나고 딱 나왔을 때 보니까 몸이 장기부터 마비가 됐더라고요. 그 의사가 밥을 못 먹게 해요. 옆에서는 뭐 보신탕이다 뭐다 해가지고 뼈 부러진 사람들 이제 다 먹고 있는데 물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절망의 끝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재활 치료하면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희망을 갖고 이제 재활 병원에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얘들 왜 사고 나면은 막 극단적인 생각들 하시잖아요. 저도 자살 시도를 솔직히 몇 번 해드렸어요. 약도 먹어보고 응급실도 몇 번 실려갔드렸는데 그게 꼭 기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할 일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집에만 누워 있으니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 처음에 당시에는. 그리고 사고 나셨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예, 그때가 20대 초반이고 참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성격이 또 활발하시다 보니까 많이 더 그게 크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도 좀 생각하는 게 원래 네. 군대를 안 갔다 와도 될 그 몸이었어요. 내가 피부병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그걸로도 면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따고 바로 군대를 갔어요. 졸업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 좋은 시기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 막막해뜨렸죠 그때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사고로 후유증으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숙연해졌어요 저희가. 숙연해지고 슬퍼지려고 합니다. 그죠? 네. 예. 우리 또 심희정 연극 배우의 표정은 믿을 수가 없어.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진짜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표정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옛날보다 사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봉 사장님 같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점점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대처하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네요. 많이. 저는 제일 지금 그 이재봉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말로만 듣던 그러니까 절망의 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이때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오신 초대 손님도 그 당사자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찡한데요. 그때 당시에 그 참 어땠을까 기분이 또 주변의 가족들 바라보는 가족들의 그 기분 여러 가지 참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복합되죠. 본인 자신도 내 자신도 그렇고 이제 식구들도 그렇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걸어 다니다가 저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안 됐고 이런 거보다 우선 내 자신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등산도 많이 그러니까 지방의 산들을 많이 다니고 바다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한 공간에 딱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집이 시골이니까 저희 집이 앞이 딱 나가면 들판이랑 다 산이에요. 지금 그래도 조금 집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나마 좀 덜 답답한 게 이제 아마 그 마당에까지는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 아침에 방송국으로 우리 그 이재봉 사장님이 어떻게 오셨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운전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또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우리 비장애인의 그 걷는 거 못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활을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휠체어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허리 위에는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재활 얘기를 까진 들었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재활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안 되겠다,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또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세브란스 들어가려고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를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이 또 이제 뭐 아는 분 통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자고. 그리고 집에 있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을 못 해드렸어요. 근데 재활도 재활이지만은 혼자 움직이는 거는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휠체어 타고 뭐 침대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이제 개조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 혼자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고정된 틀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에 마침 이제 만이산 쪽에 그 아는 분이